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기 전 남편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나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지? 뭐? 반대를 하긴 왜 반대를 해? 아니, 내가 모아놓은 돈도 많지도 않고 그렇잖아. 그렇긴 뭐가 그래. 상민 씨 이제 29인데 그 정도 모은 것도 엄청 많이 모은 거지. 우리 부모님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우리 아빠는 그 나이에 그만큼 모은 것도 엄청 많이 모은 거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셨는걸? 진짜? 근데 아무래도 자기네 집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내 입장에서는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 평소 남편의 성격은 시원시원하고 바르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는데요.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가 되자 너무 많이 긴장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몇 번이나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이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댁이 막 못 산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마도 우리 집이 잘 사는 편에 속하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부모님이 말씀하신 한정식 집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엄마가 미안한 듯 말을 했어요. 내가 집에 초대해서 직접 요리를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주연이 인사 갔을 때는 부모님이 진수성찬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길래 내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워낙 음식 솜씨가 없다 보니 그냥 식당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엄마가 미안한 듯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긴 엄마 음식 솜씨가 좀 그렇긴 해. 그 쉽다는 김치볶음밥을 그렇게나 맛없게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긴 할 거야. 넌 이 와중에 엄마 약을 올려야 시원하겠니? 엄마가 못마땅한 듯 제게 쏘아붙였는데요.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암튼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존댓말을 사용하자 남편이 쑥스러운 듯 두 분에게 편히 말씀하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좋은 편이었고 다행히 부모님 두 분 다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맛있게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 집에 돌아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어때? 나 마음에 드신대? 응, 부모님이 완전 마음에 드신대. 정말? 남편이 놀란 듯한 목소리로 묻고 있었어요. 뭘 놀라기까지 하고 그래. 내가 그랬잖아. 우리 부모님 완전 좋아하실 거라고. 그래도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괜찮으시대? 우리 부모님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시는 분들 아니라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제가 남편에게 부모님이 했던 말을 전달했습니다. 괜히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지? 절대 아니야. 아까 식당에서 상민 씨 하는 행동 보고 바르게 잘 컸다고 아주 좋아하고 계셔. 식당에서 하는 행동? 내가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사실 오늘 너무 긴장해서 말도 잘 못했거든. 아빠는 그런 거에 별 관심도 없으셔. 근데 아까 식당에서 직원이 유리컵을 떨어뜨렸잖아? 오, 진짜 긴장하고 있던 와중에 그래서 더 놀랐잖아? 근데 그게 왜? 상민 씨는 잘 기억이 안 나나 본데 그때 상민 씨가 바로 그 직원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잖아. 그랬지. 컵이 깨져서 혹시나 다쳤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그게 왜? 아빠가 그러시더라고. 그것만 봐도 인성이 된 사람이라고. 거기다 직원이 음식 세팅해줄 때마다 고맙다고 꼭 인사도 하고 식당 나갈 때는 잘 먹었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고 말이야. 그게 왜? 설마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셨다는 거야? 남편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오히려 대묻고 있었어요. 아빠 말로는 그게 평소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어. 그것만 봐도 어떤 사람인 줄 그냥 다 알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그런 예의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배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시더라고. 아빠 회사에 보면 예의 없는 직원들 참 많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아, 근데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지.
아빠 말로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냥 안 봐도 상민 씨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겠더래.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엄청 마음에 드신대. 내 동생도 마음에 든다고 하고 있고. 제가 남편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본가는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어요. 집이 크거나 하진 않았지만 집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손님 맞을 준비를 꽤 많이 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듯한 집이었지만 어디를 봐도 깔끔한 모습이었거든요. 거기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자랑스레 이야기하면서 당당히 말하던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빠가 더욱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아빠가 가지고 있던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말이 전세지 그냥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미안했던지 남편이 부동산의 월세 시세를 알아봐서 부모님께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드리기까지 했어요. 부모님이 몇 번이나 말렸지만 남편 또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위치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라며 꼬박꼬박 아빠에게 월세를 드렸어요. 아빠는 그 모습 또한 참 기특하게 생각하셨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평화가 깨지고 말았는데요. 밤 늦은 시간 집에 들어온 동생이 부모님께 놀란 채 말을 했다네요. 저기 큰일 났어요. 뭐? 큰일이 나다니? 너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네. 근데 제가 꼭 책임지고 싶어요. 책임이라니? 혹시 너? 네. 여자친구가 임신했대요. 뭐? 임신? 아이고 두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아.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인 거니? 죄송해요. 근데 제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마당에 당연히 책임져야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왔던 민영인가 하는 그 아가씨 맞는 거지? 니들 사귄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 모름지기 사람은 사계절은 지나보고 결혼해야 하는 건데 걱정이 태산이다. 엄마가 걱정스레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는 민영이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놀러 왔던 모양인데 하는 행동이 영 탐탁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를 하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전에도 크고 작은 마찰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동생 역시 아빠 명의로 된 전셋집을 마련해줬지만 올케 친정 부모님은 그게 못마땅한 듯 동생 부부 명의로 사달라고 대놓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 모습에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올케 친정 부모님이 앵무새 마냥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 딸이 대학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을 하게 생겼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보니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 뱃속에 손주까지 있는데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딸이랑 사위는 매달 우리한테 월세식으로 돈을 보내오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희도 많이 서운할 뿐입니다. 사실 딸이랑 아들이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렇잖아요. 딸은 결혼하고 나면 출가 외인인데 당연히 아들하고 달라야 하는 게 맞잖아요. 사부인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사부인 말씀대로 딸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왜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겁니까? 혹시 따님 결혼 안 시키실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임신까지 한 마당에 결혼을 안 시키다니요. 그니깐요. 이제 결혼하면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데 왜 사부인께서 집을 해줘라 마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딸이랑 아들 차별하고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의 집안일에 상관하지 마시죠. 그 어느 때보다 아빠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올케가 임신을 하게 된 게 다 제 동생 잘못이란 생각으로 부모님이 계속해서 미안한 듯 말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올케 부모님이 기고만장해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 아빠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 단호한 아빠의 모습에 안사돈 어르신이 입을 다물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부모님은 올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해 보였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우리 시부모님은 예의가 몸에 밴 분들로 상견례 내내 시종일관 웃음이 끊기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서로 안 좋은 기억만 남긴 채 어찌어찌 동생 부부의 결혼식이 끝났는데요. 그 뒤에도 부모님은 올케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만남을 최대한 줄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무슨 생각인 것인지 올케는 부모님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갈 때마다 사건이 끊이질 않았지만 올케는 그걸 모르는 듯해 보였어요. 그러던 중 결국 올케로 인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올케가 파전이 먹고 싶다면서 엄마한테 파전을 해달라고 집에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손주가 파전이 너무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저 파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파전? 글쎄다. 내가 몸도 안 좋고 요리를 잘 못해서 해도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배달시켜 먹던지 나가서 사 먹자꾸나. 집에서 만든 파전이 먹고 싶었는데 저 너무 서운해요. 제 친구 시어머니는 임신한 며느리가 먹고 싶다고 하는 요리 다 해주신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내가 말했잖니. 나 요리 잘 못한다고. 그래도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맛 없어도 맛있게 먹을게요. 올케가 계속해서 엄마를 조른 모양이었어요. 결국 엄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주연아, 너 오늘 집에 온다고 했지? 조금 있다가 출발하려고. 근데 왜? 내가 살다 보니 며느리 시집살이를 다 당하고 사는구나. 뭐? 며느리 시집살이라니? 네 올케가 파전이 먹고 싶다고 계속 난리잖니. 너도 생각해봐라. 내가 만든 파전이 맛이 있기나 하겠니? 그렇긴 하지. 이상하게 레시피대로 했는데도 엄마가 만들면 그렇게 맛이 없던 것도 신기하긴 해. 엄마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야. 알았어. 나도 장난이었어. 그냥 배달시켜 먹자고 하면 되잖아. 내가 배달시키자고 했더니 집에서 만든 걸 먹고 싶다잖니. 쟤는 뭐만 있으면 손주 타령이야. 누가 반갑기나 하대. 엄마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투덜거리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더니 엄마한테 말했어요. 장모님, 그 파전 제가 만들게요. 저 음식 잘하잖아요. 이서방 자네가? 네, 제가 집에서도 몇 번 만들어줬더니 주연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다, 당신 요리 잘하지? 당연하지. 내가 만들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재료량은 저희가 다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남편의 말에 엄마가 미안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마트에 들러서 파전 재료들을 사서 친정에 가서는 파전을 만들어 먹었어요. 파전을 먹는 내내 엄마의 표정이 좋진 않았지만 눈치가 없는 것인지 올케가 맛있다며 파전을 몇 장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파전을 먹고 두세 시간이 지나자 올케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저기 파전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느끼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짬뽕 시켜 먹을까요? 뭐? 짬뽕? 너 아까 파전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괜찮겠어? 어머님, 말씀을 바로 하셔야죠.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어머님 손주가 먹은 거잖아요. 이번에는 어머님 손주가 얼큰한 짬뽕이 먹고 싶대요. 올케가 말을 하는 내내 엄마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기에 남편이 먼저 소리쳤어요. 저도 짬뽕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제 휴대폰에 배달 어플 깔려 있으니까 제가 배달시킬까요? 자네가 왜 배달을 시켜?
와서 내내 파전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준호 네가 배달시켜. 엄마가 동생에게 배달을 시키라고 말하던 순간 올케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형님네는 두 식구뿐인데 우리는 곧 세 식구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집에서 시키면 좋잖아요. 올케가 우리 남편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올케에게 한마디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남편이 급히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여기가 맛집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시킬까요? 장모님은 면 안 좋아하시니까 볶음밥 어떠세요? 남편의 물음에 우선은 엄마가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벨이 울려서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배달 직원이 미안한 듯 말을 했어요. 저기, 제가 급하게 오느라 국물이 조금 센 것 같습니다. 배달 직원의 말에 올케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받아치고 있었고요. 저기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그렇게 운전하라고 시켰어요? 죄송합니다. 오다가 차를 피하다가 잠깐 기우뚱했는데 아마도 그때 조금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아요. 이건 엄연한 그쪽 잘못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올케가 배달 직원을 몰아붙이고 있었기에 가족들 모두 혼비백산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모두 살면서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순간 남편이 급히 둘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제가 보니까 조금 센 것 같은데 그냥 먹죠. 괜찮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배달 직원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케가 더욱 화난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니, 괜찮긴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한 걸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죠? 저기요, 저 임산부거든요? 근데 이렇게 엉망이 된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음식 새로 해서 가지고 오던지 환불해주세요. 음식점 잘못은 아니고 그쪽이 실수한 거니까 그쪽이 환불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별점 완전 최악으로 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저기 별일 아닌데 그냥 보내주죠. 남편이 다시 한번 올케를 말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계속해서 배달 직원 편을 들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던 모양으로 올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고모부가 시골 사람이라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런 사람들한테 잘해줘봤자 그냥 호구로밖에 생각 안 해요. 아마도 가면서 바보 같다고 비웃기나 할걸요? 그니까 순진한 척 좀 하지 마세요. 올케가 한껏 비아냥거리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배달 직원에게 조용히 사과까지 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그만 가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얼른 가보세요. 아빠의 말에 배달 직원이 급히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올케가 아빠한테까지 짜증스레 말을 했고요. 아버님, 이런 거 환불받아야 하는 건데 왜 그냥 보내요? 저런 사람들은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한다니까요. 보자 보자 하니까 갈수록 가관도 아니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넌 목에 깁스라도 한 거냐? 네? 목에 깁스를 하다니요. 우리 그때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그래. 호텔 직원들이 오며 가며 계속 인사할 때 네가 그 직원들한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제가 왜 인사를 해요? 그건 그 사람들 일이잖아요. 뭐? 그 사람들 일? 맞잖아요. 그 인사도 그 사람들 월급에 다 포함된 건데 제가 왜 그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일 하기 싫었으면 본인들이 잘 살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넌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됐으니까 니들 집으로 가라. 더 이상 너랑 말하고 싶지도 않구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그에 맞는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고. 내가 보니 넌 그 권리를 누릴 자격도 없어 보이는구나. 다음 달 말까지 니들 살던 집 빼고 니들 스스로 집 마련해서 살거라.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을 빼라니요.
니들도 우리 도움 없으면 저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젊은 사람이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 게 보기만 좋구만. 뭐가 어쩌고 어째? 본인들이 알아서 잘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니들도 앞으로 알아서 한번 잘 살아보렴.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이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긴 하고 그런 소리라고 앉았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니들 그만 가봐. 아빠가 동생 부부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뒤 아빠가 동생 부부에게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계속해서 닥달을 했어요. 사돈어르신이 전화해서 난리까지 쳤지만 아빠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고요. 우린 아들 없는 셈 치고 살면 그만입니다. 이혼을 시키시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죠. 만약 이혼시키신다면 손주 양육비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던 사돈어르신이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는데요. 당신 딸을 이혼시킬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동생과 올케는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었으니 월세로 이사를 간 모양인데요. 그동안 편하게만 살다가 월세를 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올케가 제게 전화를 해서 징징거렸지만 저도 역시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올케가 우리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만나주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올케, 내가 사실대로 말해도 될까? 네,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하거든요. 올케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돈이 들어가? 올케한테 무슨 피해가 갈까?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 그 식당 주인은 그 한마디로 그날 하루가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날도 그래. 짜장면 배달해 주시는 분이 잘못을 하긴 했어도 눈치 보면서 진심으로 사과까지 했잖아. 그럼 측은지신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비 오는 날 배달하느라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분이 우리한테 사과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좋았잖아. 그날 그분 올게 때문에 정말 많이 속상했을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이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매사 모든 걸 다 따지고 들었거든요.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조금씩만 배려하면 그냥 별일도 아닌 거야. 올게 기부 한 번도 안 해봤지. 기부요? 내 부모님이 그런 거 거의 다 사기라고 했거든요.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남한테 기부를 왜 할 것 같아? 그냥 기부한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올케, 우리는 오래전부터 부모님한테 기부라는 걸 배우면서 자랐거든? 기부는 말이야,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지. 기부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줄 모르지. 기부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올케가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했어. 이제 곧 태어날 조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 누가 봐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모든 건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고 말이야. 제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올케에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올케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동생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고맙다는 말까지 했어요. 제 말에 올케가 조금씩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올케는 우리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은 제게 놀랄 만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님, 고모부 말투를 유심히 봤더니 뭐 할까요? 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투를 바꿔봤는데 제 친구들이 다들 놀라워하는 거 있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게 결혼하고 나서 사람 됐다고 했어요. 전에는 엄청 이기적이었는데 얼굴 표정부터가 많이 부드럽게 바뀌었다고요. 이래서 부모가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이런 교육 받고 자란 적이 없었거든요. 올케는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게 조금씩 노력하면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올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올케가 불만스레 말했겠지만
요즘은 그냥 이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 올케를 보며 자식에게 있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